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파르타 토익 파워 스타트 RC 피터 강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만났습니다. 유닛 7을 할 차례인데요. 8강째죠? 그죠? 오늘의 주제 바로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수동태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뭔가 되어지는 느낌, 당하는 느낌, 이런 느낌 오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절반은 끝난 겁니다. 네, 오늘 수동태는요,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별하고 수동태의 관련 문제, 수동태의 기본적인 포인트 사항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역시 독해도 지문 유형별 독해, 오늘은 과연 어떤 지문이 나올지. 여러분 교재 펴셨습니까? 네, 교재는 같이 봐도 되고요. 교재 없이도 여러분 충분히 RC 같은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재에 대한 꼭 구비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같이 좀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하지만 교재가 없다고도 생각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능동태와 수동태 구별이 돼 있어요. 이게 수동태란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주어의 입장에서 어떤 동작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능동태라 하고 주어가 목적어를 뭐뭐 한다. 행위의 대상인 목적어의 입장에서 동작을 당하거나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수동태라고 한다. 이렇게 알면 여러분 한국말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 좀 오히려 더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어로 보는 게 가장 깔끔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밑에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 세 가지 유형 나와 있습니다.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보낸다. 능동태의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바꾼다. 능동태의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꾼다. 이것도 여러분 한국말이 좀 더 헷갈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있는 형태를 능동태라 하고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그러니까 주어의 입장에서 어떤 동작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걸 능동태라고 한다. 근데 이제 목적어를 주어로 땡기고 동사를 be 플러스 pp 과거분사죠. 그 다음에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을 수동태라 하고 주어는 목적어에 의하여 뭐뭇이 된다. 동사 되어진다. 이거를 이제 행위 대상인 목적어 입장에서 동작을 당하거나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수동태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한 거거든요. 영어로 보는 게 가장 깔끔해요. 그죠? I love you 하면 you are loved by me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그래서 다음 이게 문장을 보시면요. 쉽게 좀 볼 수 있는데 능동태 우리는 받았다 the proposal AL로 끝나는 명사니까 좀 주의해서 알아두시고요. 보통 AL로 끝나면 형용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AL로 끝나는 형용사가 아닌 명사다. proposal 한번 따라해 보세요. proposal 제안 또는 제안서란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은근히 토익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안을 검토했다라는 전형적인 능동태가 되려면 꼭 타동사가 들어가는 문장부터 3형식부터 말입니다. 4형식, 5형식 공통적으로 목적어가 들어간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렇게 3, 4, 5형식이 수동태가 가능하다. 그리고 3, 4, 5형식의 목적어를 주어로 땡기는 거. 이게 이제 수동태를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 the proposal을 주어로 옮기고 동사를 be 플러스 pp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꿨다. 이걸 좀 깨끗하게 볼게요. 그래서 the proposal be 플러스 pp인데 be가 시제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수일치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과거형이니까 이거 단수니까 was가 됐고 pp review의 pp형은 reviewed 그리고 by 플러스 us 위의 목적격은 us가 된다. 그래서 the proposal was received by us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도 달라지죠. 우리는 그 제안을 검토했다라는 능동태의 해석, 그 제안서 또는 제안은 우리에 의해서 검토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거. 보통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그 제안을 검토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꼭 그 제안서는 우리에 의해서 검토되었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수동태라는 것을 처음 접할 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굳이 왜 수동태로 얘기하느냐. 그래서 영어는 강조하는 것을 문두에 놓는 습성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능동태 문장은 we를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가 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동태 문장은 그 제안서가
다른 것도 아닌 그 제안서가 우리에 의해서 검토되었다라는 그 제안서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영어는 수동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수동태를 잘 안 쓰죠. 네, 잘 안 쓰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수동태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수동태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수동태를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받아들이기 좀 힘들다 하더라도 영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여 주셔야 합니다. 토익 시험에서는 능동태와 수동태의 구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밑줄 그어놓고 B 플러스 PP가 보기에 오답 보기가 나오고 여기에 밑줄 그어놓고 received라는 오답 보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동태와 능동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적어가 있느냐 또는 어차피 전면국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니까 목적어가 없느냐에 따라서 수동과 능동을 구별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능동태 하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he 주어 나오고 동사 자리에 밑줄을 그어서 built라는 동사의 과거형 능동태와 was built라는 수동형 네, B 플러스 PP형 수동태를 보기에 같이 논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해석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는 the conference 홀이죠. 컨퍼런스 홀을 2015년에 건설했다, 지었다가 맞을까? 그가 지어졌다가 맞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해석만 할 줄 알면 당연히 built를 쓰겠죠. 그런데 만약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build의 과거형 built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칩시다. 해석을 못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build가 타동사라는 걸 안다면 build의 과거형 built가 된다고 해서 동사의 형태가 동사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built가 나와도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데 built 나왔으니까 목적이 있구나. 판단해서 여러분 능동태를 찍는다라는 거죠. 근데 was built가 돼버리면 타동사, 능동태의 타동사 목적어 있는 표현에서 목적어를 주어로 땡기고 동사를 B 플러스 PP로 바꾸니까 was built가 되어버린다면 뒤에 목적어라는 게 없이 전치사구 같은 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태, 만약에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자동사라는 예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토익에서는 자동사보다 타동사를 아주 훨씬 더 많이 출제를 시키기 때문에 팁스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제 말이 좀 복잡하게 들리십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 자리에 능동태와 수동태의 보기가 있다면 뒤에 목적어 유무를 판단해서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를 골라라. 그럼 위로 다시 볼까요? 여기 밑줄이 나왔어. 그러면은 reviewed냐? 제가 이때까지 received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reviewed냐 아니면 was reviewed냐 능동과 수동을 구별하는 문제 목적어 있으면 능동,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외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타동사를 가지고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므로 이렇게 팁스로 풀 수 있다라는 방법 일단 요거를 포인트로 잡아두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The new brochure 주어가 나왔고요. 밑줄이 나왔는데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인데 혹 this morning 이거를 목적어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this morning은 여러분 시간부사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 목적어가 없다라고 판단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published 동사의 과거형 was published 과거형의 수동태죠. 그래서 능동과 수동을 구별하는 문제구나라고 판단해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를 고른다라고 푸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석을 하면 new brochure, 새로운 pamphlet도 영어네. 브로셔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뭐 소책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아무튼 new brochure가 출판을 했다. 출판을 하는 거는요. publish는 publish new brochure가 돼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새로운 어떤 브로셔를 출판했다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출판되어지는 게 아니라 얘는 출판하는 게 아니라 얘가 출판되어지는 대상 아니냐. 그래서 was published가 돼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찍으면 된다라는 건데 해석을 못할 경우에
목적어의 의미에 따라 수동과 능동을 구별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체크업 테스트 여기 지금 있는데요. 체크업 테스트 보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때요? 자, 마이크 스타라는 사람이 wrote, 썼다 그 책을. 지금 이거 능동태예요. 그러면 수동태 문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The book이 주어로 왔고 그 다음에 was, write, wrote, written. 그렇죠. 쓰여졌다. 마이크 스타에 의해서 라는 개념이 되겠죠. 다른 것들은 체크업 테스트 문제를 좀 웬만하면 안 다루는데 지금 이 문제, 이 장에서는 체크업 테스트 문제를 왜 다루냐면 이제 아무래도 바꾸는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다뤄봤습니다. 네, 그다음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수동태 시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수동태가 어쨌든 간에 동사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능동태의 동사가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시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2시제가 있다. 뭐 시제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수동태도 동사를 갖다가 변형해 놓은 거니까 당연히 시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로운 new hires, 새로운 신입 직원들이 are trained, 훈련을 시키다가 아니라 훈련을 받는다. by the company, 회사에 의해서. 이거는 시제로 따지면 현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신입 직원들은 are의 과거형 were가 들어가면은 과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were trained by the company 그러면은 회사에 의해서 훈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며 new hires will be trained가 된다면 그죠? will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쓰니까 be가 is, are 뭐 이렇게 안 되겠죠? will be가 되겠죠? 그래서 will be trained by the company 그러면은 회사에 의해서 훈련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수동태도 시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비빙 PP라고 여러분 LC 때 원정서 선생님, 네? 여러분이 지금 LC 강의를 듣고 LC 강의를 하고 있는 또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선생님 원정 선생님에 의해서 비빙 PP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Part 1 사진 묘사 때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죠. 그래서 현재인데 진행형이 들어갔죠. 그래서 깨끗하게 볼게요. 신입 직원들은 the company 회사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돼서 비빙 PP가 된다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니까 좀 보시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현재 수동형이지만 현재 수동 진행형이지만 이거는 과거 수동 진행형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입 직원들은 회사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RC 쪽에서는 뭐 그닥 그렇게 유명하거나 문제 많이 적용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될 수동태의 시제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도 have plus pp인데 have been pp가 되면 수동태가 된다. 과거 완료도 had plus pp인데 had been pp가 되면 수동태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미래 완료도 will have pp인데 will have been pp가 되면 수동태가 된다라는 내용이니까 요거 좀 잡아두시고요. 3형식과 4형식의 수동태 또 5형식까지 좀 살펴볼 건데요. 3형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왔던 것들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보시면 they, 그들은 conduct의 과거형 conducted, 실시했다. a survey, 여러분 conduct a survey, conduct a survey, conduct a survey 묶어서 외워버리세요.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설문조사 같은 거를 실시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3형식이니까 주어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 수동태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3형식 동사, 3형식의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a survey가 was conducted. 능동태가 시제가 과거니까 당연히 수동태도 과거로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by, day를 by them 이렇게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맞춰줬다. 깨끗하게 볼게요. 네, 전형적인. 그들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를 설문조사가 그들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3형식의 수동태였고요. 그 다음에 4형식의 수동태인데 이거는 조금 독특하죠. 왜냐면 4형식은 목적어가 2개잖아요. 그래서 사람 목적어 하나, 사물 목적어가 또 있으니까 사람을 주어로 땡겼을 때 수동태가 하나가 나오고 사물을